제가 지금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이반 까라마조프에 대해서 올리고 조금 쉬고 있는데, 쉬는 이유는 파벨 스메르자코프에 대한 논문을 지금 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엔 이제 그걸 올릴 건데요. 그거를 올리려고 하다가 석사 논문을 꺼내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프트로도 만들고 하드카바로도 만드는데, 이거 어, 그 지금 대학원생들도 좀 들을 것 같아서 해보는데, 이게 이제 99년 2월에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석사를 2년 다녔는데 이수학점을 3학기 만에 다 떼버리고 이제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논문 쓰는데,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뭔가 할 일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수료하고 그냥 바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참아줄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뭐 김하영 선생님이 본인의 석사 논문을 아예 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제가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대략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때 이제 나 자신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고치지 않고 낸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어떤 논문들이 갖춰야 되는 어떤 이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배들이 쓴 논문을 보고 제가 집에서 그 당시에 신림구동, 지금의 대학동 그 자취방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친 거예요.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출력을 이제 해가지고 재본소에서 성균관이라는 이름의 이제 재본소에서 이제 재본을 우리가 떴죠. 그럼 뭐 지도 교수가 아무개고 뭐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고 뭐 인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문 토록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지도가 들어갔었어야 됐던 건데, 이 논문의 분량에 비해서 이건 국문 토록은 조금 긴 편입니다. 그래서 한두 문단은 더 잘라내는 게 이제 바람직한데요. 그때 제가 이제 논문의 주제로 당연히 이제 도스옙스키를 하려고 했었고요. 스메르자코프를 갖고 한번 써보면 어떨까 했는데,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저히 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형식이. 학위 논문은 일종의 자격증이니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사든 박사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박사는 러시아에서 받았는데 어쨌거나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번거롭지만.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유시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위를 아마 안 하고 오셨을 거예요. 이게 형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좀 되게 안타까운 모습인데, 진중권, 미학자 진중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학위를 숨긴 게 아니라 여기 한국에서 미학과에서 석사를 받고, 그것도 로트만 이런 이론으로 석사를 받았더라고요. 외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독일에 가서 학위를 안 받았어요. 더 하겠죠. 그러니까 유럽은 학위가 더 까다롭단 말이에요. 엄청 귀찮고 형식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건 자격증이니까 자격증 갖고 싶으면 이제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짜증나지만 지도교수가 고치라는 것도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위원들이 태클이 들어오면 역시나 짜증나더라도 좀 고치고, 그게 이제 필요한 건데, 그래서 각이 안 나왔다. 스메르자코프를 가지고 하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형식이 있는데, 석사 논문은 제가 지금 이게 쓴 게 맨 마지막 페이지 120쪽인데 그래도 한 100쪽 안팎으로는 써야 되는데, 스메르자코프만 가지고서 그 정도 분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꼴을 갖추려면은 레퍼런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러시아어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자료가 있고요. 영어 자료가 이렇게 물론 이제 들어가고, 영어 자료가 들어가고, 저는 또 그때는 프랑스어를 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욕심에 또 더더군다나 여기 프랑스어 자료도 열심히 사전 갖다 놓고 독해를 해가면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자료가 들어가고 하는데, 스메르자코프만 갖고서 예를 들어서 쓴다 이러면은 자료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연구가 많이 된 작가 작품을 다룰 때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죽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너무 많아서 죽고, 반대로 이제 연구가 덜 된 작품의 경우에는 자료가 또 없어서 죽고, 대신에 이제 내 자료가 뭡니까? 그 출처가 될 가능성 확률은 또 되게 높아지는 거죠. 라고 말은 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컨대 뭐 19세기 작가 중에 마이너 작가인데 오도에스키 이런 작가가 있다. 제가 그것도 논문을 한 편 썼었는데, 그런 작가가 연구가 되지 않은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마이너가 마이너인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인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 논문이 학계에서 인용되는 지수. 그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도옙스키에 대해서 뭐 누가 더 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차라리 이반에 대해서 보는 게 더 많을 거지. 까라마조프에 대해서, 도스옙스키에 대해서.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차인데,
스메르자코프가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입안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입안을 살펴보려면은 표도르를 먼저 봐야 된다. 까라마조프 신화가 뭔지 봐야 된다 해서 이제 표도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안을 갖고 분석을 하는데, 낭만주의자 입안의 부정성. 그때 내가 되게 혹했던 주제가 이 낭만성하고 부정성인데, 여기다 한자를 다 써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정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거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정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할 때의 부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러시아어로 이렇게 개념화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아니다 하는 거는 아뜨리짜질노스지. 뭐가 정해지지 않았다 할 때는 니 아프리질론노스지. 그러니까 모호하다, 애매하다 이런 걸로 이제 있는데, 그게 우리말 장난으로 좀 재밌잖아요.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성, 부정성. 그 러시아어로는 재밌지 않은데 이건 우리말 논문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예, 그런 주제를 이제 좋아한 거죠. 그런 어떤 낭만적인 반항, 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가 아니다라고 말하다 보면 나중엔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 것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어떤 거대한 허무의 덩어리, 이제 이런 거로 가게 된다.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변덕일 수 있는데,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짬뽕을 먹는다면 그냥 짬뽕을 먹을지 아니면 고기 짬뽕을 먹을지, 그다음에 짬뽕만 시킬지 아니면 탕수육도 같이 시킬지, 심지어 짬뽕 안에서도 밥으로 할지 면으로 할지 뭐 이런 식의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고, 혼자 있을 때 문제지만은 둘 셋이 되면 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안의 문제를 다른 주인공들의 문제와 같이 이제 또 설정을 해버리면은 갈등이 이제 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도스옙스키식 화해 차이의 공존이라고 이제 했고, 이때는 표기법도 제가 다 경어로, 그때 우리가 이게 유행이었어요. 네. 여러분 학계도 유행이 있거든요. 베냐민이 확 읽히다가 또 가라앉고, 뭐 바흐진이 확 읽히다가 가라앉고, 미친 듯이 다 지젝만 읽고, 어디 가서 지젝이 누군지 모르면은 되게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행이 있는 거죠. 옷이 유행이 있듯이 또, 그리고 그 유행은 이제 돌고 도는 거고, 아무튼 그렇고, 요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3장에 제가 이반적 부정성의 이형 해가지고 드미트리 분석하고 밑자, 그 다음에 이제 스메르자코프를 보는데, 이게 쪽수가 많은 걸 말해줘요. 드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쪽 정도를 썼고, 스메르자코프에 대해서는 20쪽을 썼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위 논문의 형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제목을 잘 또 달고 나누고 이제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때 선생님은 지도교수인데, 지도교수가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본문 중에 제가 쓴 본문, 그러니까 글에서 요런 어구가 있더라 해가지고 이제 뽑아준 게 비균열적 부정성의 구현 스메르자코프인데, 얘의 부정성은 균열되어 있잖아. 이게 말이야 빵구야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입안은 부정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균열된 부정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무한히 운동할 수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멘붕이 돼서 미치는 거고요. 이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메르자코프는 비균열적 부정성에서 얘는 균열돼 있지 않고 일관되게 부정해요. 그냥 아니다만 계속 가는 거. 그래서 네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너 죽어, 이래가지고 이제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걸로.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웃기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메르자코프를 분석하는데, 스메르자코프의 민중적인 관조성, 여기서 이제 이 인물의 성격이나 사상, 정확하게 이제 사상의 패러디, 희화 이런 걸 살펴보고, 그 다음 장에서는 부정성의 귀결로서의 자살해서 얘가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나, 혹은 얘 스메르자코프의 자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4장에서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 이제 결론이 또 이제 형식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결론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 한동안은 제가 이제 논문을 못 쓴 거죠. 이걸로 석사 논문을 썼으니까. 학위 받고 나서도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른바 반복의 두려움 때문에 논문을 쓰지 못하다가, 이제는 내가 내일 모레면 이건 지금 50이 멀지 않았는데 연구서를 써야 되는데, 연구소에 이거 없이 되지 않잖아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없이 도스옙스키 연구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의 뭔데, 이게 도스옙스키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논문을 써보자 해서 이반만 갖고 하나 써보고 스멜자코프만 갖고 하나 써보고, 이제 다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리려고 다시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아니다. 굉장히 부족한 게 있다. 특히 뭐가 부족하냐면은 알류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다 좀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연구서에도 좀 썼는데 그 알류샤의 정신적인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조시마 장로, 그다음에 이제 조시마 장로를 비롯한 그 여러 가지 기독교 종교에 대한 도스옙스키의 고민, 그다음에 이제 도스옙스키하고 톨스토이는 진짜 내추럴 본 소설가잖아요. 이야기꾼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시마 장로의 어록, 그건 좀 지루하긴 한데 그거 말고 이제 회상록을 다루는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거든요. 신비스러운 방문객. 그러니까 옛날에 그 치정 관계로 해서 어떤 여자 자기 연인을 죽이고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씌우고 잘 살다가 결혼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조시마 장로의 모습을 보고 감화돼가지고 그래라 보고 이제 감화돼가지고 그 이제 자수하고 죽는 그 인물이 있어요. 그런 인물의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시마 장로의 어릴 때 형, 요절하게 되는데, 그 형이 얘기하는 뭐야, 만인 유죄 사상.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그것도 되게 재미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 속에 왜 필요했는지를 한 번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젊어서는 딱히 구원이 아쉽지가 않지. 네, 일단 건강하니까 아쉬울 게 없죠. 네, 소화도 잘 되고 뭐 밤새워서 뭐 이거 다 썼단 말이에요. 담배 하루에 2갑, 3갑 이렇게 피우면서 이거 썼거든요. 뭐 그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구원이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신도 필요 없고 다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는 뭐 다 그렇지가 않죠. 쓰는데 손가락도 아프고 눈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마침표하고 심표도 잘 구분이 안 되고 예, 또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생각을 했는데 밖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기관들, 기능들이 이렇게 퇴화됐으면 여기 머리 회전력은 얼마나 느려졌을까. 그 다음에 안에서 장기의 활동들은 또 얼마나 둔화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식빵과 램프인가요? 램프와 식빵인가요? 겨울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확실히 중년이 되니까 이렇게 겸손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까라마조프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 이제 이반 스메르자코프 뭐 드미트리 요 부분도 물론 핵심이죠. 그거와 나란히 이 다른 부분, 구원에 해당하는 부분, 영성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들은 되게 쉽이 보는 이 스메르자코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집착을 하는데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알료샤하고 조시마 장로는 쓰지 않으면서 스메르자코프에 대해서는 논문을 썼겠어요. 그 논문을 쓰면서 생각했던 게 스메르자코프는 이게 딱 스메르자코프의 각이다. 그러니까 소논문감이다인데 여기에 또 스메르자코프의 의미가 들어있고 작가가 이 인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또한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스메르자코프를 검색을 하다가 혹시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유튜브 가서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뮤지컬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러시아 뮤지컬이 물론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그 브라더즈 카라마조프에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더러 뮤지컬이나 연극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배우들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하고요. 악령도 그렇고. 근데 스메르자코프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만든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그걸 뭐라 부르나? 썸네일? 을 넘어서서 영상을 조금 이렇게 보니까 배우가 되게 멀쩡해요. 그러니까 여기 스메르자코프는 멀쩡하지 않거든요. 남자로서의 매력이 1도 없고 심지어 약간 인포 불구자인 거, 성불구인 것처럼 좀 묘사가 돼요. 그것도 되게 일반적이지 않죠. 까라마조프 집안으로서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유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뮤지컬에 나오는 배우는 뭐 완전 그냥 젊은 멀쩡한 섹시한 그런 이제 배우들하는 거죠. 근데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 수준을 또한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외국 문학 전공자로서 번역도 하고 그 다음에 논문도 쓰고 연구서도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벼운 에세이도 써서 그렇게 이제 의미 있는 작품 또 흥미진진한 인물들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찍어봤습니다.